고맙습니다. 뭘 잘 받아요 그냥. 잘 받아요. 아주 워낙 세게 생겨가지고요. 강렬하게 생겨가지고. 좋겠다. 나도 강렬한 것도 다 보고 싶다.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이 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요즘은 출가에 대한 이미지가 옛날이랑 좀 다르죠. 그렇죠. 예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출가를 하면 부모 뭐 일단 부모님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난다. 예, 그리고 맞아요. 정말 20년 한참 예전에는 이제 일단 아예 부모님들 절에서 못 오게도 했었고 머리를 깎는 모습을 보면 이제 뭐 거의 오열하는 수준이었고 어머님들 특히 그랬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미지가 아주 좋아져서 출가라는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성스러운 길이잖아요. 숭고한 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피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식이 오히려 좋은 길을 가는구나 하는 그런 분들 많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승가대학 같은 데 졸업식 때나 입학식 때 이제 부모님이 직접 찾아와서 꽃다발도 안겨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던 일반 아주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20년 전만 해도 비구니 스님들 많이 들으신 말이 뭐 실현을 당했냐, 예, 뭐 인생에 큰 일이 있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예, 또 출가는 다 자기 뜻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가는 네. 일이고 뭐 어떤 삶보다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참 인식이 좋아졌구나라고 예. 한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가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출가자 감소 때문에 워낙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불교를 맞습니다. 기피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저출산이니까 저출가가 네,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연스러우면 네. 이렇게 뭐 어디서나 목사님 문제가 아시겠 되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최소 한 40명 그랬는데 지금 몇 명이 나왔죠? 21명. 세상 그러니까 출가자가 감소를 하게 또 할 수밖에 이렇게 없죠. 결국은 이제 불교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고 정말 불교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할 때의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은 결국 출가거든요. 네. 출가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관계가 아주 세세하고 이제 네네. 뭐 복잡하지는 않지만 아주 체계적입니다. 근데 네. 일반 사람들은 출가해서 그냥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물론, 예, 예.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결국 되시는 스님들이 거죠. 출가를 해서 수행도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불교로 이끌기 위한 전법, 포교를 하시는데 무턱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또 학식이 있어야 되고 인격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곳이 이제 그런 걸 배워야죠. 출가에 대해서 너무 물론 저도 출가를 하지 못했지만 그 출가를 하면 어떤 과정을 겹치는지 예. 그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싶다라고 발심을 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예. 보통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발심해서 출가하시는 경우를 저는 거의 못 봤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도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찰을 찾아가시던데요. 그런 예, 분들은 예. 보통 이제 결국 다 인연 따라가는 게 인생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변 친척 아니면 주변에 친한 사람이 이제 뭐 스님이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럴 경우 없는데 난 정말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럼 집에서 가까운 절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아시겠지만 한국불교 제1종단이고 대표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웬만한 많은 사찰들이 조계종 사찰입니다. 이후요. 일반적이고 좀 어쨌든 건실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찰은 조계종이니까 좀 생뚱맞고 좀 멋쩍으시겠죠. 근데 어쨌든 도전이니까요. 예, 가서 그리고 가서, 나 네. 출가하고 싶다고 했는데 너 나가라고 할 스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네. 출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그 의사는 받아들이고 좀 이제 지켜보다가 뭐 2, 3일을 보다가 절에서만 같이 생활을 한다거나 준비 기간? 예. 그래서 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절 생활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음이 좀 진심으로 보인다 하면 머리를 깎아 주실 거고 하면 거기서 이제 시작 단계 말 그대로 그게 시작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그 시작 단계를 단계고. 행자 예. 생활 이제 하신다? 아직 행자도 아니고 행자도 아니고요? 일주일 단계 있다가 이제 내가 머리를 깎고 이제 그 스님으로부터 어느 법명을 받게 되고 하면서 정식 그때부터 이제 행자 생활이 시작되고 조계종의 사찰에 있고 조계종으로 입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조계종 총무원에 등록을 알아서 이제 등록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위에 스님이 행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행자라는 이제 길을 밟게 되는 거고 그 행자 기간이 보통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6개월은 6개월 이상이에요. 6개월 적는 최소 경우는 없어요. 6개월. 왜 그러냐면 행자 기간을 마치게 되면 예비 승려라는 개념으로 남자는 3위, 네.
그 여자는 3인이라는 계를 받게 되는데 그 3인에게 수계 받을 숫자 쳐서 수계 교육 계를 받는다. 그 교육이 조계종에서 6개월, 그러니까 1년에 2번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봄에 출가를 했으면 가을에 하는 수계 교육을 받게 되고 가을에 했으면 그 다음에 봄에 하는 수계 교육을 받게 되는데 6개월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6개월 이상을 채워야 수계급을 받을 수 있으시게 되고 이것도 출가자 감소의 어떤 일환의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찰의 일상은 새벽 3시에 시작합니다. 새벽 3시에 시작하고 네. 그 행자를 해서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통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시면 군대보다 한 2-3배 정도 힘들다고 노동 강도. 워낙 일들이 많아. 일부러 일을 시키는 거고 더 출근 안 할래나? 더 출근 안 할래나? 예. 근데 그랬는데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자 교육도 예전보다 아주 완화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실제로도 그 수계 교육이라는 한 주를 했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열흘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3시에 이제 안 일어납니다. 5시입니다. 보통 5시. 하긴 5시도 요즘은 뭐 일어나기 힘들긴 할 텐데.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열흘간의 이제 수계교육을 받고 그때 수계교육의 거의 마지막 날에 뭐를 하냐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등급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행자는 무급이죠. 급이 없습니다. 아예 계급이 없는데 여기도 이렇게 법계라는 게 있죠. 3인에게 수계교육 때 교육을 받으시고 마지막 날 이제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데 그게 5급 승가고시입니다. 5급 승가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받게 되는 게 3위계, 남자는 3위계, 여자는 3인이계입니다. 받게 되면 이제 예비승이 되는 거죠. 이제 예비승. 여기 일반인들은 저도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니 뭐 수료하고 다니시나 했는데 갈색 띠가 있습니다. 갈색 띠. 소매랑 그러니까 3위 의제라고 해서 그 갈색 띠를 이제 부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승으로 해서 이제 또 교육을 받으셔야죠. 이제부터 정말 시작입니다. 받으시게 되면 승려 기본교육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본교육 기본교육 4년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대학교 4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통적으로는 강원. 예전은 강원이라고 했었죠. 요즘은 이제 명칭을 현대화해서 기본교육기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국대 불교대학, 하나는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그리고 일반 사찰들에 있는 사찰 승가대학이 있습니다. 이 강원을 승가대학으로. 강원이라는 게 현대화해서 승가대학으로 부르죠. 그래서 요 3개 중에 한 곳은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이수를 하셔야 돼요. 올 4년. 예전에는 선방을 바로 들어가셔도 된다고 여기 제가 지금 잠깐 까먹었는데 기본선언이 있습니다. 조계종 기본선언이라고 지금 백담사에 강원도의 백담사, 인제 백담사 거기서 지금 기본선언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정말 조계종의 이제 선이 이제 종지이기 때문에 선종, 간화선, 선불교가 종지이기 때문에 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곳 기본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죠. 4군데 보통 한 군데를 이제 어디든 뭐 자기 취향에도 따라서도 가지만 보통 이제 은사 스님이 결정해 주시기도 하고 해서 거기 4년을 불교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났던 많은 스님들께서는 전통 강원 승가대학을 졸업하시고 4년 비구니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현대 교육을 받으시려고 동국대 요건 조금 저도 뭐 이렇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나라의 정규대학입니다. 그래서 대졸 자격이 인정이 되죠. 4년을 다니면. 중앙승가대도 마찬가지로 중앙승가대 그냥 뭐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아니면 10년 전에 취업률 하도 취업난이 그때 심할 때니까 워낙 취업률이 이제 힘들 때고 취업 잘할 때는 대학이 어디냐 해가지고 딱 뉴스를 하더라고. 거기 중앙승가대학교 취업률 100%라고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모르고 한 기자가 한번 보도를 한 걸 텐데 그 스님을 직업으로 본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가 나라가 인정한 정규 대학이니까 대학교 4년제 정규 종합대학이니까 그 목록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사찰승가대학은
지금 여기 정규대학은 아니에요. 네. 물론 스님들이 여기 나와서 뭐 밖에 나가서 기술 배우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대졸 학력이 보통 필요는 없죠. 교육 과정이 다르죠. 교육까지 여기 이제 네. 강원과 근데 요즘은 강원들도 그러니까 승가대학도 많이 현대화돼 있어요. 뭐 조계종 교육원에서 어떤 그 현대화를 네. 추구를 했고 아, 그 어쨌든 이 시대에 네. 좀 부응하는 스님들을 길러내야 네. 현대인들을 포교할 수 있으니까 교육 환경이 많이 현대화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전통성이 강하죠. 사찰대학이. 네. 그리고 동국대 불교대학이나 중앙승가대. 근데 솔직히 중앙승가대도 스님들만 모여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전통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동국대 불교대학만 이제 일반인들하고 다 섞여서 공부하니까 네. 조금 그런 개방성이 좀 거기가 좀 두드러지는 편이고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거기다 이제 기본선언까지 거기서 그 네 군데 중에 한 공부를 4년을 하셔야 되고 4년을 이제 원만히 맞춰서 졸업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 졸업하시기 승가고시가? 직전에 또 이제 시험을 보셔야 그 그거는 관문을 몇 통과를 급 하셔야 됩니다. 승가고시예요? 이게 4급입니다. 아까 5급이었으니까 이제 네. 3위가 5급이고 네. 이제 5급을 해서 이제 5급 승가고시를 붙었으니까 정식 이제 어엿하게 5급이 된 거고 이제 4년을 공부하고 나면 4급 승가고시를 보셔야 돼요. 4급 승가고시를 보시고 물론 거기서 이제 아까 그 수계교육대처럼 3위, 3인제 수계교육대처럼 이제 정식 스님인 남자는 비구, 여자는 비군이라는 이제 수계살림이라는 걸 일주일 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거치면 이제 거기서 계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제 비국의 비군이계 뭐 구족계라고 표현합니다. 네.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췄다는 의미에서 구족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족계고 또 말씀드렸지만 4급 승가고시를 합격하셔야 돼요. 그때 그 기간에 하시면 계를 받으시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스님이다. 네. 갈색 거 떼고 저기 맞습니다. 스님입니다. 이제 진짜 출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프로 수행러가 되시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호교 수행러 같은 거 예. 프로 수행료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때. 정말로 이제 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공부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 출가하신 그럼요. 스님들이세요. 산 좋고 물 좋고. 예, 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돼라고 했던 게 출가를 거기에서 시작된 게 어떤 출가의 문화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스님들을 뵐 때마다 스님 자체가 걸어다니시는 문화재 같아요. 예. 아무리 현대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 스님 자체의 그 모습, 거기에 담겨 있는 전통의 가치. 제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연등회가 맞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네. 될 거고 이제 저는 전통사찰이 됐잖아요. 네. 몇 년 아니라 아마 스님 그 그런 캐릭터 사람이 아마 자체가, 세계 예. 무상유산으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스님들께서 하시는 연불, 그리고 스님들께서 그 사찰 내에서 받는 교육이나 거기에 있는 문화 자체가 정말 성성하게 유구하게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예, 인간 자체가 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도 멀지 그렇게 않은 생각합니다. 미래에. 그래서 출가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는 비록 줄지만 우리 불자들 또 이미 이렇게 원로 스님들 다 힘을 합쳐서 정말로 공부하기 좋고 그리고 이 출가하셔서 여직도 헤매고 있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제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재물과 이런 것들을 잘 모을 수 있게 시대에 맞춰서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또 이제 우리 불교가 그래도 명맥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고 가르침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건 유명한 스님들 아니고 그 또 유명한 제가 불자들이 아니고 곳곳에서 포교하고 숨어서 수행하고 하는 많은 분들의 그 출가 수행자들 그다음에 제가 불자들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또 이거 이야기 나누기 전에 마음이 막 울렁울렁 거렸습니다.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요거 하면서요, 생각난 게 있는데요. 추천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이제 출가의 모습, 요즘 스님들의 모습이 너무 잘 나온 제1회 조계종 학인 설법 대회 혹시 보셨나요? 예, 예. 제가 그 취재를 했었어요. 아, 네. 금우스님 강의 예, 보셨죠? 꼭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봤는데 그때 네. 그 첫 대회고 해서 네. 그 학인설법 대회가 말은 딱딱한데 스피치 대회거든요, 스님들이. 네. 젊은 스님들의
그리고 예. 3위 스님들의 네 스피치 대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되게 네. 열심히 준비해 맞아요. 오셨고 네. 잘하셨어요. 근데 네. 그분은 끼 자체가 너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내용도 너무 재미있고 예. 요즘 스님들은 어떻게 출가하셔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하시면 금후 스님, 네, 요거 치시면 됩니다. 금후 스님 설법 아니면 설법 대회라고 치시면 법문이 나와요. 유익하고 재밌어서 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가 이야기는 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으면서 마쳐볼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끝났나요?